시장 장애 홈런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시오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호입니다. 예, 오늘 아쉽게도 국내 증시가 사흘 만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였죠. 중국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놓은 건데요. 하지만 벤버냉키 연중 의장이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월요일 날 급락했던 국내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장까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웅 씨,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보면 철강하고 비금속 부분 쪽이 그래도 이렇게 네, 좀 미소를 띠는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그럼 포트에 중국 관련 소비주라든지 경기 관련주들을 좀 담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든 그런 하루였나요? 마구마구 들진 않았고요. 예. 조금은 들었어요. 조금? 아직까지 장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제 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수 관련 위주로 네, 좀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오케이. 그래서 중국 관련 소비주를 조금은 좀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장욱 씨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이 전격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요, 중국 관련 경기주들 경기가 이제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상승할 만한 종목들이죠. 포스코, 현대제철, 또 김수용 씨의 포트에 담겨 있는 SK 이노베이션까지 상승률이 아주 좋았습니다. 김수용 씨, 오늘 기분 좋으셨겠어요? 네, 뭐 제가 중국 관련주들이 좀 많아서요. 예. 네, 좀 기분은 좋은 하루였습니다. 근데 최혜리나 씨가 왜 안 보이시죠? 최애리나 씨가 좋은 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제가 오늘부터 다음 주 내내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네, 다음 주 내내 말고 6월 계속 지켜주시면 아, 고맙겠는데. 그럴까요? 김수영 씨, 네. 일요일 날 낮에 뭐 하세요? 일요일 날 낮에 강남 반포에 있는 M호텔 네. 12시 반에 약속이 있습니다. 김수용 씨, 무슨 약속? 네? 선 보시나요? 결혼식 초대받았어요. 와, 초대요? 좋겠다. 그러면 초대받은 자만 갈 수 있는 거면 거의 뭐 헐리우드 스타일의 결혼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자,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요. 자, 일요일 12시 반 M호텔에 네, 최애리나 씨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하드립니다. 함께 하시면 부러워요. 좋겠습니다. 예. 최은정 씨도 결혼하셔야죠. 예, 저도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곧 결혼을 할 겁니다. 네. 어떻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결혼이요? 어떤 남자 만나야 되죠? 좀 듬직하고 네. 참 아껴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세요. 상한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기본적 그럼 분석을 잘하세요, 남자를. 예, 기본적인 분석 알겠습니다. 네, 차트로 기술적인 분석도 잘 해볼게요. 차트를 일단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요. 한 주 정리해보고 다음 주를 위한 준비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트라이크 일부 시간에는 주식시장이라는 경기장에 서 있는 수많은 선수들이죠. 여러분들입니다. 투자를 철저하게 하실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작성해보는 초특급 리얼 투잡 서바이벌 실전 수익률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또 2부 시간에는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의 상위 1% 투자 전략 강의까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 일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김수용 씨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에 네, 그렇죠? 2631로 전화해 주시고요. 늘 하시는데도 자꾸 까먹으세요. 그러니까요. 예. 문자는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최애리나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런 문자 말고, 네. 최은정 씨 너무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여신 포스예요. 이런 문자 말고, 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그다음에 관심 있게 지금 보고 계신 종목 자세한 상담을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김수용 씨가 말씀하셨던 그 번호 그대로 지금 바로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선착순으로 종목 상담 신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리를 옮겨서요. 스트라이크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예, 신개념 버라이어티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수익률 배틀, 주식 배틀 1억 쇼가 펼쳐질 텐데요. 먼저 오늘 두 분의 멘토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수용, 장웅 씨와 함께 포트를 멋지게 구성해 주실 두 분입니다. 고승한 전문가, 이상한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요,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 쇼 진행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진행 룰을 소개해드립니다. 주식 배틀 1억 쇼는 김수용, 장훈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 짝을 이뤄서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을 김수용, 장훈 씨가 각각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작성된 포트로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편이 승자가 되게 됩니다. 예, 자. 그럼 오늘도 김수용, 장웅 씨를 도와서 1억 불리기에 나서주실 두 분의 전문가시죠. 고승환, 이상원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저희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리치맵의 F4죠. 냉철한 기계 전문가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주식은 타이밍이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대응하자. 꽃미남 기계 고승환 전문가의 냉철한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장웅 씨 멘토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백두산 호랑이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결코 풀을 뜯어먹지 않습니다. 네, 육식동물이죠. 자, 백두산 호랑이 어흥! 이상원 전문가입니다. 급등주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가치와 성장성, 수급이 부합한 투자, 애매한 이론이 아닌 한 템포 빠른 매매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백두산 호랑이 이상원 전문가의 지피지기 백전불태 전략 지금 공개됩니다. Now! 예,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장부터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고요. 잠시 뒤 두 분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원 전문가께 좀 말씀을 여쭤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난주와 비교를 했을 때 지난주 1830선 유지가 됐습니다. 월요일장 급락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또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좀 적게 사기는 했지만 이틀째 순매수를 이어줬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 뭐 주초반의 하락폭을 모두 다 복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중요한 것은 주봉상 3주 연속 양선 주봉이 발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일봉상 뭐 이중바닥 형태 모습이 나타났고 아직까지는 저점 확인 작업이 조금 필요하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어제 발생되었던 갭이 역 아일랜드 갭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다음 주 1800포인트를 깨지 않는다면 이제 앞에 있는 즉 이중바닥 형태 모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일단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상원 전문가, 죄송합니다. 이상원 전문가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승환 전문가님 의견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다소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은 주말에 이제 벤 버넌케 발언이 좀 더 좋은 발언이 좀 나와줬으면 네. 오늘 중국 관련된 호재 합쳐서 좀 더 이제 시장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을 텐데 그 점이 조금 이제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이제 FOMC를 앞두고요. 이 FOMC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Q3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보면 큰 이제 상승도 아닌 하락도 아닌 박스권의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은 이 버냉키에 대한 발언에서 기대 이하의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좀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실망감이 좀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따라서 지금 아직 시장 자체가 이제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매수가 유입되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박스권 전략으로 이제 매매를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수 측면으로 봤을 때 월요일날 급락을 대부분 만회를 했지만 종목들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월요일날 빠졌던 부분까지 모두 다 올라온 종목들은 사실상 좀 별로 없습니다. 지수만 올라왔을 뿐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따라와주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돼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화요일 날과 목요일 날 같은 경우 기관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지수가 반등을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자체가 크게 반등을 못 해준다라면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 방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매수 이후에 차익 실현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 자체를 꾸준히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에서 큰 이제 뉴스거리나 이런 호재거리가 좀 부족하다라면 차익 실현 매물도 한번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우량주 종목에 매수를 하셔서 수익권이 있으라면은 좀 짧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이익 실현해서 현금을 좀 챙기신 이후에 다시 한번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고승환 전문가께서는 일단 적극적인 매수는 좀 자제를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장에서 3천억 이상 사줬고 오늘 장에서도 소폭이지만 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같은 매수세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좀 강하게 오늘까지 이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장 초반에 매수를 또 하다가 매도로 전환됐다가 뚜렷하게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시장 자체가 확실한 이제 시장을 끌어줄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고요.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이게 일시적인 호재로 좀 반영을 했지만 오늘 이제 관련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초반에 강세를 보여주다가 결국에 이제 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듯이 중국에 대한 효과가 지속성이 좀 부족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도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눈치 보기에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가장 큰 화두가 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 포지션을 어느 쪽으로 잡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얘기를 하셨으니까 고승환 전문가님께 다음 주 전략은 그럼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예. 다음 주 전략은 일단 계속 말씀드렸듯이 박스권을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량주에 접근을 하신다라면 상승 시에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높은 큰 수익률을 좀 기대를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작은 수익에 계속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알맞은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최근에 이제 이 코스피 대형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이 등락폭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좋은 수익을 원하신다라면은 시장과는 조금 이제 무관한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을 좀 해주신다라면 훨씬 더 이 코스피 종목보다 안전하면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네. 그 선물 옵션 만기잖아요. 예. 네네. 그날은 좀 어떻게 뭐 백오데이션이 될까요? 콘덴고가 될까요? 변동폭이 일단은 좀 커질까요? 일단은 지금 매도 쪽의 포지션을 많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포지션 자체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 자체가 단기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강하게 올라오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이슈거리가 좀 하나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힘을 실어줄 만한 이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전 저점을 찍으면서 내려가는 이런 움직임도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너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한 발 물러나서 이제 지켜보는 전략이 좀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요일 이후로요. 다음 주 자체가 일단은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예측을 하고 가기보다는 결과를 좀 확인하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되게, 때문에 예, 김승욱 씨 지금 말씀 들으니까 네. 목요일까지는 종목을 안 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아니 뭐 목요일 날 무슨 좀 뭐 파생은 잘 뭐 모르지만 예. 그래도 좀 목요일까지는 신중하게 좀 기다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네, 보수적인 예. 관점에서. 보수적인 관점도 네. 좋은데 시장이 빠진다고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건 또 아닙니다. 분명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그렇죠. 있죠. 수익 날 수 있는 예. 종목을 저희 또 리치미 전문가들이 다 가져오기 때문에 예. 너무 그렇게 보수적으로 안 보셔도 되고요. 네. 시장에 빠지겠지만 네. 살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 역시. 그걸 매수하시면 자 다른 분들은 손해를 볼 때 리치미 시청자분들은 자 수익을 보는 자 이런 구도로 다음 주는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예, 바로- 리치맵의 F4. 예, 이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승환 전문가 다음 주 전망 들어봤고요.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1년째 기준금리를 동결을 시킨 건데요. 경기 하강 압력은 커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대외 변수를 좀 확인해야 한다라는 시각이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자, 기준금리 동결을 좀 예상하셨는지부터 좀 여쭤보고요. 다음 주 전략 좀 짜주세요. 예, 뭐 예. 기준금리 동결은 이미 또 예상했던 내용들이고요. 단지 인하 쪽으로 한번 또 배팅을 거는 쪽도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이번 연도까지는 계속해서 동결적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일단 다음 주가 쿼터럴 위칭데이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지난 5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번 6월 달에는 글로벌 증시의 변화가 좀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죠. 바로 금리 인하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어제죠. 기분 좋게 금리 인하를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중반에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회의가 열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3차 LT 아워 그리고 역시 일부 부치 국가들에 대한 국채 매입 이런 소식들은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기대 심리는 분명히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한 7월 1일부터죠. 바로 유럽 안정화 기구 다시 말해서 ESM이 출범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독일이 항상 반대를 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유로존 국가들에 대해서 ESM이 국가에 대해만 직접적으로 돈을 주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바꿔서 그 나라 다시 말해서 스페인은 스페인의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시중 은행 등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그렇죠 자금을 또 투입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스페인이라든지 부실한 국가들의 국가 채무가 대략 축소되면서 은행권들 쪽으로 해서의 그런 해결 방안이 서서히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물론 쿼터럴 위칭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만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전일 역 아일랜드 갭이 분명히 발생이 됐기 때문에 1800선이 지지가 확실히 된다면 역시 적극적인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을 다음 주에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원 전문가께서는 그래도 좀 길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쿼드러플 위칭데이 때 증시가 좀 흔들릴 때 그 시점이 매수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대략 쿼터럴 위칭데이 때 오늘 물론 아쉽게도 어제와 오늘 외국인들이 지수가 올라올 때 일부 콜옵션을 정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 기존에 갖고 있었던 콜옵션 매수 규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 쿼터럴 위칭데이는 1840에서 50선 이 라인에서 마감되지 않겠는가. 결국 다음 주 월요일 만약에 갭을 메꾸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니까 대략 주 초반 지수 하락을 이용한 매수 전략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 전망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짜봤습니다. 자, 주식시효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시효 이제 본격적으로 김시용, 장웅 씨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확인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김시용 씨는 두산 엔진을, 장웅 씨께서는 SBS 미디어 홀딩스를 포트에 새로 편입하고 싶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오늘 장에서 매수가 됐을지 그리고 매수가 됐다면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고 있을지 포트폴리오 수익률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김시용 씨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 현대중공업, 위닉스 등등의 종목들이 지금 포트에 담겨 있는데요. 서울반도체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장에 좀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서울반도체 어제장에서는 플러스 수익을 냈었는데요. 이제 마이너스 수익으로 전환이 됐고요. 낙폭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대중공업 0.8% 수익을 내주고 있고 위닉스가 3.6% 수익을 기록 중인데요. 어제보다는 다소 좀 빠졌어요. 자, SK이노베이션이 오늘과 같은 장에서도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0.75%나 더 오르면서 수익률이 4.7%, 이제 5% 가까이 났고요. 성우하이텍이 오늘 장에서 조금 더 빠지면서 마이너스 2%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 또 어제 두산엔진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중 매수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종목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서울반도체 마이너스 0.5% 수익을 기록 중이고 현대중공업 0.8% 매수가 대비해서 선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위닉스는요 3.6% 수익을 기록하면서 수익률 대비해서 선방하고 있는 느낌을 충분히 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단연 눈에 띄는 종목 SK이노베이션입니다. 수익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5%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요. 성우하이텍이 오늘 장에서 조금 더 빠지면서 마이너스 2%대의 등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엔진 어제 같이 이제 매수를 하고 싶었던 분들 오늘 장에서 눈여겨보셨을 텐데요. 오늘 장에서 손절 처리가 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장웅 씨 포트폴리오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동아약품, SKC, M게임, 또 파미세 등등의 종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화약품부터 볼게요. 오늘 장에서 2.5% 더 상승을 했습니다. 수익이요 16.2%를 기록 중인 상황이고요. SKC도 오늘 장에서 조금 더 올랐네요. 3.5%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N게임은 오늘 좀 빠졌습니다. 그래도 수익권이에요. 4.5% 수익을 달성 중이고요. 파미셀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손절가를 어제 기록했던 상한가까지로 자르겠다 하셨었죠. 오늘 장에서 밀면 팔겠다 하셨는데 수익 실현이 됐습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 역시 사고 싶었는데 매수가가 안 왔기 때문에 오늘 사지는 못하셨고요. 자, 이제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먼저 동화약품입니다. 수익이 무려 16.2%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음 종목은 SKC죠. 3.5% 수익, 또 N게임도 4.5%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파미셀이 이제 수익 실현이 됐습니다. 16% 이상으로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SBS 미디어 홀딩스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예, 주식 배틀 1억쇼. 1억을 불려라. 과연 김수용 대 장웅 씨 승자를 이제 알아볼 텐데요. 어떤 분이 승리를 하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승자는요. 살펴볼게요. 누가 승자가 되셨을까요? 아이고, 또 장웅 씨가 승자가 되셨네요. 장웅 씨는 어제보다도 수익률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장웅 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이런 결과는 리치맵의 전문가분들 때문에 예.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요즘 그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이 마이너스가 아닌 다 이제 플러스 수익권을 낸다는 거. 요게 굉장하죠. 사실 요게 이제 사실 연승을 막 달리다가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야, 이게 주식이 이게 쉽구나, 재밌구나, 이게 자신감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예. 사실 그러면 안 되고요. 잘 될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철저한 분석하에 그때그때 이 해외 시장에 어떤 모멘텀이 어떤 이슈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대형 우량주를 갈 것이냐, 스몰캡을 갈 것이냐, 뭐 내수방을 갈 것이냐, 그때그때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이 잘 될수록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웅 씨가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승자신데요, 김수용 씨. 네. 좀 속상하시죠? 네? 아무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으세요? 네, 장욱 씨도 뭐 정말 잘했고요. 예. 저도 며칠 전까지는 마이너스였었어요. 그쵸. 그러셨어요. 그래도 지금 예. 플러스로 돌아서서 이제 좀 더 힘을 받아서 이제 막 힘을 내고 있는. 예. 다음 그래야죠. 주는 승자를 예견을 네, 하시는데요. 이제 마녀의 날이 오지 않습니까? 예. 목요일 날. 그 다음 날 마귀의 날 제가 이기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이제 큰 이슈들이 좀 잠잠해지고 이게 안정세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김수용 씨 종목이 쫙쫙 치고 갈 거예요, 아마. 네. 그러기를 바라시나요? 그럼요. 그러세요? 아이, 주식은 이제 뭐 로저가 되셔도 괜찮으시다는 그럼요. 말씀. 서로 예. 잘 돼야죠. 그럼 뭐 왜냐면 저희만 잘 되고 뭐 갖고 계신 다른 분들은 뭐 안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야, 하면 안 우리 됩니다. 시청자를 위하는 장웅 씨의 모습을 네. 이 자리에서 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웅 씨의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과연 잘 구성이 돼 있는 건지를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아쉽게도 파미셀이 점점점 상한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아쉽게 좀 손절 처리가 됐어요. 수익 실현을 한 거거든요. 이상원 전문가님 종목별로 좀 살펴주세요. 예, 일단 우리 장훈 씨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종목이 동화약품입니다. 거의 2개월 이상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오늘도 2.5%가 오르면서 단기 5일 이평선을 타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도 종가를 고가 수준을 만들면서 거래가 여전히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조금 더 보유해도 좋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제 11선이라든지 21선이 이탈되지 않는다면은 목표치 가격인 6,500원까지는 뭐 꾸준하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홀딩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SKC라는 종목입니다. 화학주죠. 일단 어떻게 본다면 좀 갇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20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아래쪽으로는 21선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약간 좁은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역시 기관들 쪽에 매수가 들어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SKC는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의 종목으로서 일단 기관들의 매수가 오늘도 유입된 만큼 뭐 목표치인 45,000원, 물론 2주 동안으로 목표를 했지만은 딱 한 주, 다음 주까지 한번 더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게임이라는 종목을 또 우리 장훈 씨가 갖고 있는데요.
일단 N게임. 예, 게임주들이 요새 모바일 게임주들 컴투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장인데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N게임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하락을 나타내면서 일봉상 3일 연속 음선 일봉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반동을 주지 못한다면은 잘못하다는 5,500원마저도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5,500원을 선절 라인을 조금 위로 좀 시켰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익을 일단 챙긴 파미셀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파미셀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든 회사입니다. 전에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에 아쉽게도 그렇죠? 아침 시초가가 플러스로 좀 출발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다지 강한 모습이 아닌 보합에서 출발을 보이다 보니까는 약간의 마디 조정이라든지 이격종이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수익을 잘 챙기셨고요. 대략 다음 주 중반에 이격종이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또 공략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제 장에서 이제 사볼 만한 종목으로 주셨던 SBS 미디어홀딩스가 오늘 장에서 참 아쉽게도요. 10원이 모자라서 매수가 안 됐거든요. 이 종목 좀 아쉬우십니까? 예, 장훈 씨는 뭐 아쉬워요? 아쉬우세요? 아쉽죠.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 전문가분들의 그 추천 종목을 사실 다 담고 싶어 해요. 예.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이 진짜 잘하고 멋진 분들인지 그 여러분들께 또 얼마나 좀 고심해서 또 골라오셨겠어요. 그럼요. 그쵸?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10원 차이로 체결이 네. 안 돼가지고 네. 이상하게 그 김정아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들은 지금 세 번째 매수가에 왜냐면 사실 도달을 매수가를 안 제가 정하는 게 하네요. 아니라 그 사실 어느 정도 매수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갖고 오시면 제가 결정을 안 좋은 종목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어제는 매수가를 조금 올려서 잡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수정을 비운의 했었는데 네. 비운의 전문가 맞네요. 네. 어떻게 이상원 전문가님은 예. SBS 미디어홀딩스 안 잡힌 게 좀 아쉬우십니까? 예, 일단 모양은 양산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초반, 즉 월요일 날은 어차피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 즉 월요일 날은 이교종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3,680원은 조금 그렇고 3,700원, 20원 더 주시고 사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들고 계신 분들 또 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텐데요. 탄탄한 종목들로 가득 짜여 있습니다. 비록 오늘 장이 좀 빠지면서 종목들 수익률이 약간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SK이노베이션 단연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먼저 이 종목부터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이제 중국 관련돼서 좀 호재를 좀 입었던 모습인데 초반에 강했던 모습을 좀 더 이어가 줬다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이제 금리 인하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익을 더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이제 주말에 토요일 날 나올 이제 경기 지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결과를 보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금리를 단행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본다라면은 당분간 이제 중국 관련들은 탄력이 좀 더 붙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중국 관련된 이 종목이라 해도 시장 자체가 크게 이제 받침이 돼주지 못한다라면 탄력 자체가 좀 둔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 조금만 더 이제 좋은 얘기거리 나오면서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좀 더 겹쳐져 준다라면은 충분히 SK이노베이션의 상승률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승환 전문가님, 네. 앞서서 김수용 씨께서 이제 중국의 이슈냐, 유럽의 이슈냐, 과연 뭐가 장을 이끌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네. 유럽 쪽이 이끌겠습니까? 중국 쪽이 이끌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김수용 씨 의견을 좀 여쭤볼까요? 네. 중국이 이기느냐, 미국이냐, 유럽이냐. 중국을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중국이 그럼 계속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놓는다면 국내장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김수용 씨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우리 네.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은 지금 글로벌 이제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주축계 하나가 중국보다는 유럽 쪽의 문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유럽 쪽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지금 김수용 씨 포트를 보면 중국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유럽이 좋아져야 전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중국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유럽 문제가 좀 더 해결이 돼주면
중국 관련주는 이제 중국 인하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같이 이제 합쳐지면서 훨씬 더 큰 수익률을 좀 안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SK 이노베이션부터 살펴봤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간략하게 좀 봐주세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뭐 성화혜택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제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부품주들이 흐름이 아주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일시적으로 이제 그동안 올랐던 부분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화혜택의 이제 흐름 자체를 좀 보게 되면은 큰 흐름상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이후에 추가적인 오늘 시장이 좀 뒷받침이 해줬다라면 새롭게 이제 14,00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았는데 일단 오늘 좀 조정을 받으면서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성화혜택이 조금 이제 1.9% 정도 지금 마이너스 구간대에 있는데 일단은 13,000원대 21선 이평에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종목이나 이런 내용 자체가 이렇게 나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중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종목 볼까요? 현대중공업 볼까요? 네, 현대중공업 역시 지금 24만 8천원대 바닥을 찍고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의 흐름상 위에 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힘은 좀 강하지만 반등을 할 때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듯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목표 수익률을 좀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한 27만 원대 위 정도 최고로 봤을 때 27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목표가를 보고서 짧게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 종목을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조금 짧게 선택을 하셔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닉스와 다른 종목들 또 오늘 손절 처리가 된 두산 엔진까지 함께 좀 봐주세요. 네, 예. 서울 반도체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시장이 조금 이제 안 좋아지면 다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큰 흐름상 박스권의 흐름을 쭉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만 1,000원대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굳이 뭐 정리나 이런 관점을 접근하시기보다 계속해서 좀 홀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의 흐름상 일시적으로 하락을 좀 하고 있지만 2만 1,000원대 구간은 충분히 지지를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서 살짝 이제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엔진 같은 경우도 기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은 이제 기업이고 최근에 단기 급락에 따른 이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를 하셨다라면 이제 손절가 한 10,000원대 정도만 잡고서 대응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아직까지 굳이 정리보다는 한번 홀딩을 하셔서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닉스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고승환 전문가께서 주셨던 종목이죠? 네. 그래서 일부러 끝까지 남겨놨습니다. 예. 나는 왜 네. 말씀을 안 하시나. 네, 마지막에 이렇게 빵 터트리시려고. 네. 예. 그래서 지금 딱 어제 이후에 박스권을 좀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좀 살짝 눌리는 모습을 형성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기회대에서 위닉스 이제 종목을 못 잡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와는 조금 이제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다음 주 지수가 변동성이 좀 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 자체는 강하게 좀 추세를 유지하면서 버텨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목표가까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흐름 자체가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물량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 종목의 거래가 조금 없는 게 좀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주식이라는 게 주가가 바닥일 땐 거래가 없다가 올라가면서 점차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을 항상 보여줍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대에서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잡으려고 하시기보다 천천히 하루하루 이렇게 해서 분할로 물량을 확보해 놓으신다라면 충분히 이익을 좀 실현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승환 전문가님. 지금 이 종목이요. 위닉스가 3.6% 수익을 기록 중인데요. 우리가 네. 샀던 가격이 3,700원이었고요. 네네. 지금 시점에서 다시 사도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네. 함께 사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매수가를 다시 한번 좀 제시해 주세요. 네,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3,800원대 정도에 이제 밑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신다라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와도 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도 절대 따라잡지 마시고 예. 이 주식이라는 게 9시부터 이제 3시까지 등락폭을 항상 보여줍니다. 최대한
낮게 잡아서 높게 팔아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 거기 때문에 서둘러서 따라서 잡지 마시고 3,800원대 밑에서 이제 분할로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 위닉스의 주가가 빨리 가길 원하신다라면 제습기나 공기청정기를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예, 똑같이 목표가는 4,500원 볼까요? 네네, 그 정도를 보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예. 4,500원 정도 목표가 설정을 하시고요. 뭐 손절가를 굳이 이탈할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또 시장이 월요처럼 급락이 나온다거나 이럴 때 변동폭을 한번 줄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뭐 설정해 드린다라면 21선 이평이 지금 3,670원대 구간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만 지켜준다라면은 흐름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물량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 포트폴리오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요, 양 팀의 오늘 경기를 시작해보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가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주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면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장웅 씨의 전문가시죠. 이상원 전문가께서는 과연 오늘 어떤 종목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줄지 또 장웅 씨를 어떤 종목으로 좀 이렇게 현혹해 해서 사게 하실지 궁금한데요. 이상원 전문가님, 예. 오늘 종목 2개 들고 나오셨다고요? 예, 두 종목인데요. 한 종목은 반도체 시장의 의사, 닥터가 의사? 되고요. 닥터가 되는 장비이고요. 또 한 종목은 정말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기업. 이렇게 해서 통 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매수하겠습니다. 아직 종목 공개도 안 했는데 매수입니까? 네, 반도체 쪽하고 예. 네,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 예. 네. 그만큼 이상원 전문가를 신임한다는 거죠. 아우, 예, 네. 100% 신뢰를 하고 계신데요. 그럼 종목 공개를 바로 좀 해볼게요. 예, 바로 전기전자, 즉 반도체 의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종목 고영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요. 반도체가 잘 되는지 접촉이 됐는지 쉽게 해서 얘가 아픈 애인지 나쁜 애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비 업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애플이라든지 뭐 노키아 이런 쪽에서는 꼭 필요하고 이미 그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3D.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통 2D 이런 제품들이 있지만은 3D라는 제품을 처음으로 장비 업체를 만들므로 인해서 단 1초 만에 이 반도체가 반도체가 나쁜지 안 나쁜지 정말 불량품인지 아닌지를 1초 만에 알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120여 개국 계속 수출돼 있고 특히 이번 연도 들어서는 뭐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인텔을 비롯해서 노키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LG라든지 그다음에 현대 그리고 애플 이런 업체들에게 무조건 꼭 장비가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기업들은 앞으로 주가의 흐름상 하반기 저는 계속해서 경기 쪽의 회복 이런 쪽에 기대 심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의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2012년에는 매출이 1,200억 쉽게 얘기하면 무려 50% 가까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24억 이 역시 54% 이상 증가 순이익도 무려 60% 가까이 증가하면서 264억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평가 그리고 역시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실적 호전주 이런 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인 차트를 잠깐 살펴본다면요. 뭐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터닝포인트를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장대 양선을 보였던 이후 저점과 또 이번 주 찍었던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 소폭씩 물량을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아쉽게도 거래량이 대폭 축소됐지만은 마디 조정을 줄 때 거래량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 추가적인 이격 조정이 나타난다면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 가격은요, 25,700원에서 일단 뭐 매수를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3만원 짧게 보겠습니다. 일단 2주 정도로 보고 3만원까지 목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손절 가격은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번 주 장중 저점이죠. 24,150원이 이탈이 된다면은 그때는 미련 없이 매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계의 닥터라고 하셨는데요. 고영. 어떻게 계속 들으셨잖아요, 장욱 씨. 이 종목 네. 매수하실 건가요? 좀 이따가 이제 좀 의논 드릴 시간을 드릴 거지만 어쨌든 근데 아니, 100% 요즘 신뢰. 저는 사실
그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 기관 매수세하고 외국인 매수세. 예, 근데 일단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예. 네, 알겠습니다. 기관은 조금 관심을 안 두고 있나요, 그럼? 예, 요새는 좀 매도를 하고 있네요. 아, 재미가 매- 없어서 그런가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나 외국인들을 믿어보죠. 이상원 네. 전문가님, 네. 외국인들이 비중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고 파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고영에 대한 외국인들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예, 일단 이번 주는 그다지 많은 물량들 매수를 안 했습니다. 특히 예. 주 초반은 좀 아쉽게도 매도세를 보였는데 이번 주, 즉 어제와 오늘 조금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거래량을 비교한다면 전체 거래량의 10% 정도는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상 역시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욱 씨의 말씀처럼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고영 첫 번째 추천주로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공개를 해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온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한국사이버 결제입니다. 아니 이건 예. 얼마 전에 또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예, 그때 좀 아쉽게도 선절 가격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예. 아쉽게도 매도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종목이 그 선절이 된 이후에 200일 이평선에서 저점을 찍어주고 이번 주 들어서 3일 연속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예.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절 가격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것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서 다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손절가가 좀 타이트하지는 않겠군요. 예, 이번에는 조금 여유를 갖고 예.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한국사이버 결제를 월요일 아침에 8,000원 중심에서 일단 매수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선절 라인은 어차피 200일선이 앞에서도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는 그런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차트상도 200일선이 계속 지켜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러한 시점이라면 이 200일 이평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한번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7,410원. 그러니까 예전보다 조금 낮춰서 공략해보겠고 일단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차트상 200일선이 정말 든든한 아주 바닥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계속 지켜준다면 앞에 있는 고점도 한번 돌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신고가 즉 10,000원 목표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손절 가격은 7,410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전문가님, 한국사이버결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분석만 살짝 해주신 예.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쉽게해서 소셜 커머스라죠. 쉽게해서 결제, 무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선이라든지 이런 결제를 할 때 꼭 필요한 그러한 기업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7월 달이죠. 바로 다음 달부터입니다. 삼성전자와 근거리 무선 통신 사업 론칭을 같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파트너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영과 한국사이버결제까지 이상원 전문가님 멘토께서 들고 나오신 두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장훈께서 진짜로 이 두 종목을 매수를 하실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김수용 씨 포트를 위해서 준비해 오신 고승환 전문가의 종목들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두 종목 들고 오셨다고요? 네, 예.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바코라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일진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바코부터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아바코라고 하시면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지분을 투자해서 과거에 한번 이슈가 됐던 그런 종목군인데요. 최근에 이제 IT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LG그룹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등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IT 종목들이 빠질 때에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우리가 삼성전자가 갈 때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던 종목들도 같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LG그룹 관련주들은 LG에서 지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LG 이제 그룹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지분이 투자했던 중소형주들도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LG그룹 관련주들의 일시적으로 좀 매수가 집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 등 과거에 이제 실적 자체가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같이 연동해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 부진에서 좀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그룹에서 대규모의 이제 투자를 이제 단행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중소형 업체들의 단기 상승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첫 번째 종목은 아바코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바코 같은 경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이제 주가 자체가 등락을 좀 많이 보입니다. 과거에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바코의 신규 수주 자체가 거의 이제 부진했다라는 점에서 주가 자체가 꾸준하게 지금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올해 와서 이제 점차적으로 신규 수주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LG 쪽에서 이번에 뭐 아몰레드 TV나 이런 부분을 공개를 하면서 계속해서 새롭게 아바코의 이 신규 투자가 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이제 5월 초에 3.5세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런 장비 발주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6월에 이제 이 LG전자에서 화이트 OLED 아몰레드 방식 TV가 출시를 하면서 하반기에는 아몰레드 TV에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을 이미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런 신규 수주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제 서서히 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 6월을 기점으로 이제 하반기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됐던 부분에서 좀 벗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6월에서 9월 달 정도에 한 1,6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의 대규모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3분기, 4분기에는 이제 최대 실적을 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스티온사에서 국내 스티온 코리아를 설립을 했는데요. 아바코에서 여기 지분에 10% 투자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겹쳐질 수 있다는 점에 포인트를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동안 이제 12,8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000원대까지 하락을 좀 했다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방의 상승 이후에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 다시 한번 새롭게 주가를 쓰기 이전에 물량을 확보해 놓으신다라면 최소한 뭐 9,500원에서 만원대까지는 충분한 수익을 좀 얻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흐름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바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에서 5월 한 16일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매수가 꾸준하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에다가 외국인들도 이제 동시에 매수 관점으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급이 뒷받침돼 준다라면은 시장 자체가 좀 흔들려도 강하게 좀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한번 흔들리는 시장, 시장에서 의해서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좀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한 7,600원 전후에서 분할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뭐 짧게 한 8,200~300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 일단은 짧게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주에 변동성을 대비를 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기적인 관점으로 한 9,000원에서 한 9,5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간대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선은 이제 21선과 이평선들이 좀 밀집해 있는 한 7,200원대 전후로 좀 짧게 잡아 놓으신다라면 충분히 이제 좋은 결과를 얻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해야 네, 될까요? 보유 기간은 한 2주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최근에 종목들 자체에 이제 힘이 실어지기 위해서는 확실한 수급에 대한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같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물량만 잡아두시면 알아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주가를 좀 올려주지 않을까. 이 정도로 이제 안전한 종목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를 보신다라면 목표가에는 한 9,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수용 씨, 장홍씨 수익률을 이제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바코가 어떻게 그 중심에 서 있을 만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까? 네, 뭐 연초보다 거의 거의 반토막 이상 떨어져 있네요. 예.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바닥을 다지면서 슬금슬금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이 보여서 예, 매수하고 싶네요. 어떻게 네. 이 종목이 파미셀처럼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까요? 상한가까지는 솔직히 좀 힘들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상한가보다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네, 매일매일 계좌가 쌓여가는 재미를 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이기 예. 때문에 네, 저 이 아바코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주가 자체, 회사 자체 내용이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반토막 이상이 좀 났었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 좋았던 이제 기업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해서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이.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안 좋았다가 이제 막 좋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매수 자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잡고 가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주가가 오른다고 해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약간은 불안한 기업이 될 텐데요. 아바코는 3, 4분기에 최대 실적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귀 기울이셨죠?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승환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도 있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라는 종목군인데요. 이것도 뭐 아바코랑 좀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은 뭐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회사 매출 자체가 뭐 태블릿 PC용 터치 패널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용 이제 터치 패널 그리고 사파이어 이제 웨이퍼에서 이제 매출 구조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서의 실적은 괜찮게 나왔지만 이 사파이어 쪽에서 그동안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계기로 해서 이제 흑자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던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의 상승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2분기에 과거의 일진 디스플레이의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한 1,496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또한 162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시장 자체에서 이런 확실한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이 힘이 좀 약한 반면 이런 좋은 뉴스거리가 나온다면 매수가 한번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은 이제 흐름을 연출을 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파이어 웨이퍼 사업 부분 같은 경우도 지난 이제 4월을 기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에 지금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한 단계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이 플렉시블 아몰레드 관련된 이 터치 패널의 본격 출하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기존의 뭐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 삼성의 휴대폰에는 이 삼성 SDI에서 대부분의 이 물량들을 공급을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이제 아웃소싱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이 일진 디스플레이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플렉시블 아몰레드가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시장에 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모멘텀 자체가 살아있다는 건 지금부터 주가가 조금씩 영향을 받으면서 회복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가격대 매수 관점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단계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크게 주가가 빠지지 않고서 이 구간대에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저점은 일단은 11,000원대입니다. 일단은 11,000원대 지지를 해주고서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와 동시에 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11,900원 전후에서 분할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고 1차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 정도에 좀 짧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좀 짧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이전 고점이 14,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13,000대는 돌파하게 되면은 14,000원까지 목표가를 수정을 하셔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전문가께서 멘토께서 신중하게 골라오신 두 종목씩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최종 선택을 위한 전략 타임 10초를 드리겠는데요.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세요. 아이고. 예,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최종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먼저 김수용 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바코 10% 일진 디스플레이 5% 매수합니다. 예, 두 종목 다 매수를 하시네요. 네네. 아바코에 좀 더 큰 비중이 있으시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바코니까요. 아바코니까요. 네. 예,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 아, 그렇죠. 일진도 마음에 들어요. 예. 이진이었으면 제가 모르는데 일진, 디스플레이 중에 일진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아바코 10%, 일진 디스플레이 5%. 예, 둘 다 김수용 씨 매수를 하시는데요. 가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 가격은 얼마쯤에 사보면 좋겠습니까? 제가 말할까요? 예. 네. 아바코 예. 7,600원에 매수하고요. 손절가는 7,200원. 일진 디스플레이요. 매수가 11,900원, 손절가 11,500원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전문가께서 주신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였고요. 자, 이번에 장웅 씨께서는 과연 고영과 한국사이버결제 두 종목을 다 매수를 하시는 건지 비중은 얼마나 실으실지 말씀을 들어볼게요. 네, 김수용 씨께서 아바코 매수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는 타바코 2,700원에 매수하겠습니다. 타바코. 한강. 예. 그렇습니까? 농담이고요. 네. 네. 자, 죄송합니다. 많이 웃겼죠? 저는 그 싸만코 이상원 어때요, 싸만코? 4만 거 괜찮네요. 단판 맛. 네. 예, 자, 고영. 고영과 사이버결제였죠. 네. 예. 고영 10% 매수하고요. 한국 사이버 결제 10%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에 여유가 좀 있으시잖아요. 오늘도 몽땅 다 가득 채우지는 않으시는군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이상원 전문가님의 그 종목을 가득 예. 채워버리면 월요일 날 또 조금규 전문가님 채울 게 삐지시나요? 없고요. 또 다른 것도 매도해야 되고요. 예. 머리 복잡해집니다. 네. 그래서 10%씩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고루 10%씩 사신다고 하셨는데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시 말씀해 주시죠. 네, 매수가는 고영은 25,700원, 한국사이버결제는 8,000원에 매수하고 고영의 손절가는 24,150원, 한국사이버결제 손절가는 7,410원입니다. 예, 자 오늘 김수용, 장욱 씨께서 두 종목씩을 모두 포트에 담으셨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이 두 종목이 모두 매수가 될지 그리고 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김수용 씨 포트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김수용 씨께서는 지금 현재 서울반도체, 현대중공업, 위닉스, SK이노베이션, 성우하이텍까지 이렇게 다섯 종목을 들고 계신데요. 신규로 두 종목을 편입하십니다. 아바코, 일진디스플레이 각각 10%, 5% 매수하신다는 말씀이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하실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종목별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서울반도체 수익은 마이너스 0.5% 나고 있는데요. 다음 주 기대를 해보겠고요. 현대중공업, 위닉스, SK이노베이션까지 세 종목은 모두 플러스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이 2%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 다음 주에 기대를 해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바코와 일진디스플레이가 매수가를 줄지가 궁금합니다. 아바코는 7,600원, 또 일진디스플레이는 11,900원에 매수를 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함께 사실 분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웅 씨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동화약품, SKC, M게임까지 이렇게 세 종목이 포트에 담겨 있었고요. 오늘 새롭게 고영과 사이버 결제를 소개받았는데요. 월요일장에서 신규 편입을 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각각 10%씩 매수를 하신다고 하셨고요. 종목별로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동화약품 16%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SKC 플러스 3.5%, M게임 역시 4.5%의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과연 고영과 사이버 결제가 월요일날 또 매수가 돼서 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줄 수 있을지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주식 배틀 1억쇼 다음 주에 과연 두 분께서 오늘 매수하신다고 의견을 주신 두 종목이 다 매수가 될지 궁금한데요. 다음 주에도 계속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순서로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듯이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먼저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3153-163110번으로 전화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이나 혹은 오늘 소개가 된 종목 중에서 사고 싶다, 근데 좀 의견을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럼 종목 상담 김현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